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벼락같이 무섭게 증시의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삼전패 가족분들 정말 꾸준히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주식 시황을 잘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주가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지만 제가 삼성전자 증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오늘은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는 하락을 했고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전망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황과 업황을 알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댓글 한 번씩 간단하게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인사 한 말 정도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티키타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꿈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 번씩 댓글을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도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주가는 어느덧 6만 전자는 고사하고 지금 6만 700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5만 전자를 다시 좀 뼈 아프기도 한데요. 이제 5만 전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세계 글로벌 경제 수급에 따른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작용함에 따라 주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글로벌 장세가 다 어려워요. 다. 삼성전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눈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단타를 하는 게 아닌 미래의 전망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생각의 전환을 가지며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한 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저는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짐에 따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전패자분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오늘 이제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매수를 했는데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좀 살펴본 다음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일단은 요거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OMC 이 정례 회의죠. 뉴욕의 이제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추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투자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원화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은 2447로 천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게 빠짐에 따라 코스피가 3000선을 넘었던 시점이 바로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23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별로 보시면요.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인은 469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팔아치우자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와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비슷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시장 하락은 연준의,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미국 연준은 FOMC 이제 정례 회의 결과에 따라 투자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가치률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좀 결과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에 따라서 FOMC 이제 회의를 앞두고 미국 5월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이 CPI는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 8%를 넘김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은 0.75% 이상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은 하락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우려에 따른 기술주 부담 여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3대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종합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다우산업과 이제 뭐 S&P 500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하락의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다가도 상승을 하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아시아 증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1.14%까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쇄 조치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하락을 했던 부분이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풀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1.14%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도 만약에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장세를 펼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여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정말 대체적으로 전부 다 좀 폭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LG화학 대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만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 낙폭차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사실 장중에는 2%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1.46%로 마감해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시의 흐름세는 워낙 좋지 못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0위까지, 요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2, 3위 이렇게 2위는 아니더라도 3위까지 올라왔던 카카오였는데, 제2의 국민주라고도 이제 불렸었잖아요. 그랬던 카카오도 현재는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일단 주요 증시 현황도 조금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000원 등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1,200원, 그러니까 1.94% 증시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금 증시가 상당히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얼마나 빠졌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40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인들이 430만 주를 팔아치웠고, 그에 따라서 개미 투자자는 무려 370만 주, 기관은 52만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관에서는 투신이나 보험,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지만 증권, 은행, 종금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현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5,800원에 무려 2.45%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향방은 천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보통주인 이제 삼성전자 이제 우리 형님과 동일하게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주도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주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1만 4천주, 그리고 기간은 4만 6천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세가 나타나면 증시는 항상 어렵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서는 투신이나 종금, 보험이나 연기금에서 팔아치웠지만 증권사에서는 매수를 했다.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제표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공매도 여파가 지금 삼성전자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 여파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던 시점이 갑자기 6월 9일부터 200만 주를 공매도 때리더니 100만 주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두 번을 때림에 따라 증시를 1,000원 이상 하락장으로 만들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지만 다시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슈, 그러니까 증시의 현황이 워낙 좋지 못함에 따라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펀더멘탈에는 크게 큰 이슈,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히 개미 투자자가 스마트해졌다. 왜냐? 오만전자의 위기, 그리고 52주의 신저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까딱하면 오만전자까지 지금 빠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외국인은 현재 삼성전자를 올 달만 해도 무려 71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개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 이어갈 수 없느냐, 그 여파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선조표정도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재용 부회장 네덜란드 총리를 만남에 따라 ASML 장비 안정적으로 공급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길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출장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총리 집무실에 있는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를 직접적으로 만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리를 만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 확대와 필수적인 ASML 장비죠. 네, ASML이 슈퍼을이라는 회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SML 장비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리터 총리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통해서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위한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락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에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락의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이러한 이제 시향과 업황에 따라 다시금 반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제 대형주 종목하면은 반도체 하면 가장 떠오르는 회사가 선절표점들 바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가 떠오릅니다. 이와 더불어 뭐 이제 DB 하이텍도 좀 있겠죠. 그런데 대형업체에서 요번에 두산,
두산 아시죠? 두산이 5년간 반도체 1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늘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이 반도체 시장은 점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두산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시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 좀 더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선제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추가 매수한 부분, 그냥 끝낼 뻔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또 안 보여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저는 모아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저는 참고로 2000주 거의 가깝게 지금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금액이 변동성에 따라서 정말 크게 변합니다. 한 달에 월급 받는 만큼의 변동성. 그러니까 하루에 막 2, 300만 원씩은 금방금방 빠집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일일비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주가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당연히 뭐 고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팔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수를 꾸준히 현재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매일 영상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까봐,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이렇게 멘트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정말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대다수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감에 따라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 투자란 무엇이고, 그게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웃을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멘트는 대체적으로 다 아시니까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우선주도 꾸준히 50만 원치의 이제 금액을 좀 매수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28만 원이고 또 5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50만 원이냐? 여기 분할해서 저는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매수를 했고요. 날짜는 6월 15일 보이시고, 그리고 6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는 ETF와 이제 병행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샀어요. 제가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샀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미국 테크 탑10을 두 번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을 다음 달에 두 번을 살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균형이 맞춰지니까, 일단은 저는 제 자신만의 이제 규칙대로 저는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표준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거의 18분 정도 지금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상당히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댓글도 간단하게 한 번씩 그냥 인사말 정도만 해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